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8일 25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또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득인데, 제가 아침마다 제가 방송을 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매일 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저희 안부를 갖다 확인하는 것 같은데, 제 방송을 오늘 아침에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준비된 소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 그리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을 텐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작은 노력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감자 스마일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20대 때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보다는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게 제 목표고, 그것이 저의 성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스님들도 물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즐기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도 최근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분들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마음이 많이 속이 상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쩔 수 없지, 오히려 좋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혹시라도 인간관계에서 조금 힘든 분들 계시면 이 이야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얼캐스트에서 원자재 땅값 등의 공사비 상승 압박이 지속된다. 6월부터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멘트 톤당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레미콘 가격, 그리고 최근에 당해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주요 직종 노임 단가입니다. 25년도는 최근 3년 그 누적을 살펴드리면 작업 반장은 12.1%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 공 같은 경우에는 16.4%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결코 싸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일지라도 결코 싸게 그렇게 분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서울 세 번째 분양이 고덕 강일 대성 베르힐이라는 아파트가 분양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가 5월 23일 날 예정되어 있고, 청약은 특공이 6월 2일, 1순위는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5년 서울 두 번째 분양은 어디일까요? 내일 분양하는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관련해가지고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관련해서 내일 아침 방송 때도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59하고 74를 담았으니까 내일 아마 제가 영상을 갖다가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좀 바쁘셔가지고 주말까지 나는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꼭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서울 분상지 아파트인데 과연 분양가가 얼마로 지금 책정이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경쟁은 아마 치열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5년도 전체 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랭킹 탑 50을 갖다가 선정해봤는데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그런데 여기에 선정 기준이 10건 이상 거래된 단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성남 과천, 수원, 그 다음에 안양,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는데 거의 과천 성남하고
일부 화성, 그 다음에 안양, 성남, 수원, 하남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탑 50에 고양시 아파트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비싼 아파트 랭킹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고양시 아파트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오고 있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일단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삼성역 개통되는 2년 후가 되면 고양시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 랭킹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본론으로도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5월 8일 어버이날 방송을 갖다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경건해지는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 스마일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스마일이 5월 8일 날 모시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대표님이 말하는 진짜 크리에이터의 조건인 파주 M5 스튜디오 이한수 대표님을 제가 모시고 오늘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 때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선배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작년에 이한수 대표님하고 모임에 가면서 더 많이 이한수 대표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오픈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기쁘게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시간 꼭 내셔가지고 본방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댓고향에서 창릉 S5 74 당첨됐는데 주변에서 다 말려요 라는 휴님께서 글을 올리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곳이라고 그러더니 주변 분들이 10년 지나야 오를 거라고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분양가도 지금 7억이 너무 비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댓글도 이제 남겨드렸는데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를 안 드리고, 돈이 2억밖에 없어도 꼭 여기는 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 올댓고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로 해서 공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창릉 천마을과 하남 교산 천마을 비교를 했던 로얄님의 글입니다. 두 지역 모두 강남까지 거리는 2km 내고 물리적 거리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에도 동일 시간대 기준에 실측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고, 대중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을 갖다 확인해 보니까 GTX-A 창릉역은 예정되어 있고 공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구간은 일부 운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창릉역에서 이제 개통되게 되면 삼성역까지는 15분에서 1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분대로 이제 창릉역에서 삼성역을 갈 수가 있고요. 또 고양 은평선 경전철은 확정되었고 기본 설계 추진 예정인데, 이게 터키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하남 교산은 5호선 하남 검단선역이 인접해 있으면서 검단산역에서 이제 삼성역 환승까지 해서 가게 되면 약 40분대 소요가 됩니다. 3호선 연장은 행안부 심사에서 탈락됐고 GTX-D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만 놓고 보면 고양 창릉이 압도적인 우위고요. GTX-A로 강남 핵심 업무지구까지 10분대 접근 가능하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 북부 역세권이라든지 용산국제 업무지구까지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고양 창릉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입주 시점은 창릉이 2028년 1월이고 하남 교산은 29년 6월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양 창릉이 1년 반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실거주 또는 투자 관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휴님께서는 주변 분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감사스마일 이야기 들으시고 꼭 청약이 아니죠. 계약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계약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만 손해라는 말씀 드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 거리와 자차 접근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대중교통 접근성, 특히 강남 중심 업무지구하고 연결성, 여기에서 이제 고양 은평선이 들어가게 되면 3대 업무지구에서 창릉에서는 고양 은평선으로도 한 번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광화문 종로에서 플러스 지금 4대 업무지구가 될 서울역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도 충분히 GTX-A로 서울역을 갖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창릉역에서 서울역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해자의 기회고, 그리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기 때문에 창릉 SO74 타입 당첨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여쭤보시는데, 그리고 또 부천대장 A8하고 A7 여기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LH 입장에서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해 놓는데, 거의 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또 창릉 같은 경우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부천 대장은 지금보다 입주하고 나면 신축에다가 그 다음에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다른 게 뭐냐면, 택지지구는 그냥 아파트만 때려 짓는 건데, 쉽게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오는 게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2기 신도시를 보면서 3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가 가장 그렇게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GTX-A 창릉역, 창릉 천마을은 꼭 계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입주 시점 역시 창릉이 더 빠르고 교통 인프라 현실화 가능성도 하남 교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이 하남 교산, 창릉, 부천 대장, 그리고 남양주왕숙, 인천 계양을 갖다 비교했을 때 저의 원픽은 창릉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릉 천마을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니까, 휴우님께서는 꼭 계약을 갖다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28년에 울게 된다. 그리고 7억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대조 1구역 분양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30평대 고양시도 이제 8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고 최하가 9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SO블록의 74 타입 같은 경우는 입주한 시점에는 10억이 넘어가 있을 거라는, 최소 10억이 넘어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원흥지구라든지 삼송에 있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창릉역이 열리기 전에 다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준비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한 번도 내 집 장만을 해보질 않았고, 물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무주택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분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LH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충분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두루뭉실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 분양을 받는 분들이 자꾸 이제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걸 고민 때문에 도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카페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도 저에게 이제 저희 찐팬분께서도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조언을 갖다가 제가 또 해드렸는데,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면 정말 횟수 제한 없이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동산 카페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감사스마일에 직접 뭐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해가지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멤버십 회원이 되시거나, 멤버십 회원이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여기 고양시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였는데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로 해서 제가 리뉴얼하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고민글이라든지 여기다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민감하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전화 드려서 상담도 해 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소식은 경기도 아파트 거래 불 붙었다. 매매 1만 건 돌파되었다. 이게 지난 3월 실거래 분석 결과 이제 전월 대비 거래 규모 37%가 늘었습니다. 9억 원 초과 거래 비중도 역대 최고고요. 화성과 수지 분당에 지금 많이 몰렸는데 저는 이 거래량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3월에 서울 아파트만 거래량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7개월 만에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13,348건이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원흥지구에 있는 아파트, 삼성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지금 물론 4월달은 만 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꾸준하게 이제 대선 6월 3일 이후에도 아마 꾸준하게 거래량이 아마 증가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1만 건이 넘어가는 거는 3월달이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처럼 6천 건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한번 살펴보면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억 원 초과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13.6%를 차지해가지고 월별 거래량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지금 경기도에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제 앞으로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 9억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고양도시와 포레나가 마지막에 지금 2천만 원 중반대에 분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도시와 포레나도 내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고양도시와 포레나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9억 원 초과 구간별 매매 거래량 및 거래량 비중을 추이를 보니까 확실하게 9억 원 초과 구간별의 매매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다는 말씀 드리고, 15억 원 초과도 지금 꽤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6억 이하, 그 다음에 9억 이하 아파트는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이제 계약금 넣겠다고 하니까 매도자가 변심을 한 그런 또 사례도 감지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도자 우위 시장은 아니지만 매수자도 지금 급한 매물들이 없다 보니까 가격 트라이도 상당히 힘들고, 지금 이 금액에 사야 되는 게 맞나? 그런데 지난 작년 12월 가격이라든지 2월, 3월달 가격을 보니까 왠지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저는 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오히려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GTX A 삼성역 무정차로 가기 전 1년 전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는데, 콜드플레이어의 GD, BTS까지 고양시로 몰려온 대형 콘서트, 이 종합운동장 임대 수익만 100억 이상이 지금 벌어들였고요. 글로벌 스타 방문에 이런 상권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어 있는데, 공연 기다려지는 도시성장, 감사 스마일도 영국 출신의 세계 최고 밴드 콜드플레이 공연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콜드플레이가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 와서 많은 것들을 고양시의 그런 인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K컬처밸리의 그런 탄력을 갖다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또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CJ 포함해가지고 많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K컬처밸리에 관심을 좀 가질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연달아서 또 대형 콘서트가 또 열리는데, 다음 달 28일부터 이틀은 BTS 지니, 그리고 7월 5일부터는 블랙핑크 공연이 또 일어나고, 또 10월 21일에는 해체 15년 만에 재결합한 오아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캇도 지금 첫 단독 내한 공연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보니까 고양시의 인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도 이야기 드렸는데,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 와서 GTX A를 타고 오게 되면 여기 고양시까지 오는데 1시간이 정말 환승하고 여러가지 이동시간까지 따져도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도 고양시에 콘서트를 보러 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공연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까지 숙박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GTX-A가 열렸어요. 그리고 GTX가 지금 현재는 단절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경기 남부부터 시작해서 서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 제가 또 어제 또 어떤 영상을 또 봤냐면, 어떤 영상이 아니죠.
제가 이거 다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 6월 14일 날 GTX-A 서울 운정 연말에 개통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6월 14일 날 운정 신도시에 있는 GTX 차량기지 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때도 12월 28일 날 제가 그렇게 개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만 하게 되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 운정 개통 머지 않았다. 느낌상 올해 말 꼭 개통을 하게 될 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팩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물론 현재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만약에 2년이나 3년 후에 삼성역을 정차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 6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고양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양시에 관심이 없을 때 지금 경기도의 아파트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웬만한 서울보다는 깨끗하고 신도시가 많이 있는 경기도 아파트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가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기도 아파트 포함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만약에 나는 고양시가 내 생활 방향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싫다라고 하면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다산, 뭐 구리, 별내, 뭐 의정부 아니면 뭐 검단 신도시, 운정 신도시, 뭐 김포, 한강 신도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집값 안 올라갈 거고 더 이상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뭐 인구도 좀 감소한다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지금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할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가장 비싼 아파트 랭킹에 50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고양시는 살기 정말 좋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의 아파트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양시에 실거주든 투자든 하셔도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 행복하시고 오늘 오후 3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